네, 안녕하세요. 이 고급 드론에 쓰이는 엔진, 고급 공중 드론에 쓰이는 엔진은 수출입 금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이 한화 항공사업 단장 그 양반 입에서 직접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이런 주요한 인사들 입에서 나오는 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밝혀지고 있는 거죠. 까고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정치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문재인 때랑 다르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것에 정말 한국의 고급 공중 드론 엔진에 한국의 그 국방력의 그 생사가 걸렸다. 이게 21세기 거북선이다. 말하자면 그 얘기를 좀 여쭈고자 합니다. 네, 이 고급 공중 드론은 국산 엔진이 필수인데 이게 MTCR 협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MTCR,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 관리 체제라는 그 국제 조약이 있고요. 여기 그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가입국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가입돼 있어요. 인도도 가입돼 있고. 네, 이거는 결국 MTCR 협정이 금지하는 건 뭐냐면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보내는 미사일 혹은 그에 준하는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의 이 그 무장 탑재량이 500kg가 넘으면, 네, 무장 탑재량이 500kg가 넘으면 이거를 이거는 국제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거를 위한 부품도 이제 무기 거래에 금지되는 거죠. 그럼 고급 드론은 앞으로 못 만들면 한국 공군은 뭐 되냐 이거지. 공군이 고급 공중 드론을 못 만들면 한국 공군은 뭐 정말 그 똥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중국은 막 만들고 있을 텐데 그럼 우리는 중국 앞에서 이제 숨도 못 쉬는 거지. 그래서 이게 21세기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고급 드론 엔진이. 예를 들어서 고급 드론이라는 건 뭐냐? RQ-170 센티넬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은 약 5,000파운드 포스 썼는데 엔진을, 후기 모델은 약 10,000파운드 포스 썼습니다. 예, 그 미국 항공모함에서 운영을 합니다. 한국 가오리가 이 RQ-170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한국 가오리가 RQ-170 짝퉁 모조품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향후 미국의 내구성 무인 전투기. 그거 아직 미국에서 발표 안 했는데 아마 커튼 쳐놓고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드라이 추력 10,000파운드짜리 이상 될 거예요. 10,000에서 20,000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향후 미국의 내구성 무인 전익기. 그러니까 진짜 뭐 B-21 축소 같이 보이는 거. 이런 전익기들은 이제 속도는 아음속이지만 전장에 투입돼서 이게 통신 중계하고 감시 정찰 정보 다루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건 드라이 추력이 20,000에서 30,000파운드, 우리 KF-21급 정도 될 거다. 우리 KF-21이 드라이 단계가 지금 한 28,000파운드 되죠? 28,000 될 겁니다. 네, 14,000씩 두 개니까.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큰 드론들이죠. 최소 그 정도다. 이런 것들은 못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엔진을 못 가져가면. 또 이런 건 수입도 안 되는 거죠. 엔진도 수입 안 되고 드론도 수입 안 되고.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을 수입할 수 있어요. 유인 전투기 엔진은 F414. 근데 F414를 이런 드론 만드는 데 쓰겠다 그러면 수입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대형 소모성 전투 드론, 이거 드라이 추력 10,000파운드 이상,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마 미국이 F414 생산을 그 인도에 내주게 되는 이유도 하나도 인도더러 너희 드론 만들어, 그 대신에 수출은 안 돼. 그런 시그널일지 몰라요. 인도가 드론 안 만들면 중국한테 해볼 수가 없거든. 고급 드론 안 만들면. 네. 자, 그럼 이 MTCR에 뭐라고 돼 있냐? 예, 외교부 사이트 걸 제가 정리한 겁니다. 예. 일단 완제품 및 부품인데 제품에 대해서 그걸 이제 카테고리 1이라 그래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거를 연구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그 관련 물품, 이걸 카테고리 2라 그럽니다. 카테고리 1에 들어가는 게 뭐냐? 탄도미사일과 로켓 미사일이 당연히 들어가죠. 사정거리 300km 이상, 탑재 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및 부분품.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측 로켓, 이걸 사운딩 로켓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아주 가늘하게 생긴 거. 요번에 그 한빛인가가 브라질에서 올린 게 그게 사운딩 로켓이에요.
그 다음에 로켓 단, 재진입체, 로켓 모터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 및 공중드론도 역시 500kg 이상의 탑재체를 300kg 이상 운반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수출입되는 순항미사일들을 보면 탄두 중량이 490g, 490kg, 495k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500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스մ XR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걔가 탄두 중량이 1톤 이렇게 넘었을 거예요. 1톤을 넘어서요. 그럼 걔는 수출 못해요. 제스մ ER까지는 수출해도. 그 다음에 또 표적기도 500kg 이상의 뭐를 실을 수 있으면 못해요. 코요테는 아무것도 못 싣죠. 표적기, 초음속 표적기. 그러니까 코요테는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무인 정찰기, 드론, 공중 드론도 역시 500kg 이상의 탑재체를 실을 수 있으면 이것도 금지. 500kg. 그러니까 이게 이 탑재 중량을 자꾸 이렇게 제한을 해야 국제 무대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2가 되면은 직접적인 그런 물품은 아니더라도 그런 물품을 연구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및 물품이 되는 거죠. 예, 탄두가리. 예를 들어서 뭐 로켓이 빵빵해. 근데 앞에 탄두는 뭐 290kg, 뭐 300kg밖에 안 채웠어. 이거 300kg 미만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나라에서 가져가서 이게 로켓이 빵빵하니까 탄두 드러내고 거기다가 뭐 600kg짜리 탄두 채웠다.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 생산을 위한 핵심 컴포넌트, 엔진 및 추진체 안 되고요. 구조용 복합재. 우리가 보통 요새는 미사일 껍데기가 다 플라스틱 종류들이 많거든요. 폴리머 컴포지트라고요. 복합재란 말이에요. 우리 눈엔 플라스틱으로 보이죠. 사실은 플라스틱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따옴표 치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항법장치 이런 걸 위한 이런 것을 위한 비행 제어 구동 장치, 비행 조정 지능, 발사 장비 시설, 시험 장비, 그 다음에 스텔스 기술 이런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MTCR에 의하면.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거의 다 국산화 다 성공시켜 놨거든. 이제 엔진이 아직 국산화가 덜 돼 있거나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이 엔진을 우리가 제대로 개발 못하면은 고급 공중 드론을 못하니까 이 중국이 고급 공중 드론을 찍어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대항할 수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급 공중 드론 중에 수출입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잘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RQ4 글로벌 호크 이게 수출입되죠. 예, 이거 무려 7,600파운드 포스짜리 터보팬 엔진 씁니다. 굉장히 큰 거 써요. 대한민국이 들여왔죠. 근데 전 세계에서 이거 들여온 나라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몇 조씩 하고 비싼 걸 들여왔습니다. 우리가 호구입니까? 그 몇 조씩 하는 게 맞아요. 몇 대 해서 한 2조 했을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 가격이. 왜냐하면 몇 대 안 만들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스마트폰을 만약에 50대만 만든다. 그럼 이거 한 대 수백억 할걸? 그런 물건이에요. 저 물건이. 미국 외에는 나토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빼면. 나토는 미국이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그럼 미국이 운영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RQ4는 이게 최고급 정찰 드론인데 무장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얘는 뭐 MTCR에 해당 안 된다라 그러고서 그냥 미국이 우리한테 판 거예요. 말하자면. 지들이 원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MQ-9B 스카이 가디언 같은 거. 예, 이거는 미국 국내 모델은 2.5톤 정도 무장 가능합니다. 근데 수출 모델은 이게 무장 제한을 걸 거예요. 이거 이런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장 제한 걸어서 파는 거예요. 수출 모델들은 무장 못하게 하고 혹은 무장을 뭐 한 200-300km밖에 못하게 그렇게 구조를 바꾼 다음에 파는 거예요. 수출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정을 사실 백모는 얼마 전부터 얘기를 했죠. 예, 드론이 이게 그 고급 공중 드론 때문이라도 엔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반성문까지 썼어요. 기억하시는지 몰라. 제가 원래 유인 전투기 엔진 개발은 좀 반대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군사 그 지정학 균형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유인 전투기 엔진을 개발을 해가지고 막 치고 나가면 그거 뭐 별로 좋을 일 없다. 뭐 힘쓸 데가 없어서 그런 데 힘쓰냐. 이렇게 좀 네거티브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랬었다고. 근데 이 드론 쪽을 딱 보니까 이게 유인 전투기는 그 엔진이 없어도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서 그냥 적당한 엔진 우리가 뭐 미국과 같이 그렇게 괴물과 같은 전투기 만들 게 아니니까 미국만 쓰는 괴물 전투기 뭐 NG8이나 이런 거 만들 게 아니니까 뭐 적당한 엔진 들여다 만들면 돼. 뭐 이렇게 전 속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유인 전투기는 엔진이 없어도 답이라도 있어. 그래도 그게 뭐 마음에 드는 답이든 마음에 안 드는 답이든 고급 드론, 고급 공중 드론은 엔진이 없으면 시작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론 때문이라도 엔진 개발해야 된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런 얘기를 드려왔죠. MTCR 때문에 이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이때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며칠 전에 한화 저기 항공사업단장 이 양반이 입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TCR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무인 전투기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소재라든가 부품도 수출입할 수 없는 협정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미래 전장은 유무인 복합 전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인기 엔진이야 엔진을 사온다든지 그 해외 선진 업체와 기술 제휴를 할 수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인 전투기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예, 여기 말하잖아요. 유인 전투기는 엔진을 사온다든지 뭐 외국과 선진 기술 제휴를 하면 되는데 무인 쪽은 답이 없다. 어디서 사올 엔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죠. 백모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유인 전투기는 엔진이 없어도 답이 있는데 고급 드론은 답이 없다. 드론 때문이라도 엔진 개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국방정책과 직결되어 있는 한화의 항공사업 단장 입에서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비식비식 웃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니 이렇게 자명한 얘기를 왜 백모도 하는 얘기를 백모도 조금 들여다보면 알겠던데 왜 이때까지 국방부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한화 같은 데서 왜 얘기를 안 했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좌빨들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좌빨들 무서워서. 찍힐까봐. 그리고 어차피 좌빨들이 그거 브레이크 걸 테니까.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틀이 좀 잡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이 군사력, 무기를 강화해가는 것을 미국이 이제 뒷다리를 안 잡거든요. 그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죠? 한 2, 3년?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마음 놓고 튀어나오는 거지. 한화 사업단장이 돈 다루는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보죠. 한화가 정부 과제에 의해서 개발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엔진들. 예. 이게 국민 참 깜깜이로 만들어 놓고 까막눈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국방부가 뭔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빠듯하게 해놓은 게 이거죠. 아음속 순항미사일용 단수명 터보팬. 단수명이라는 건 일회용. 그러니까 현무 3C, 그 다음에 함대지, 잠대지, 파생형. 현무 3C에 함대지, 잠대지, 파생형. 그래서 저기 잠수함에서 쏘는 뭐 해성 3 이런 거요. 현무 3C에 파생형이거든요.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1500km씩 갑니다. 그 다음에 수리온 KF-21의 보조 동력 발전기. 그 헬기나 전투기에는 발전기가 안에 들어있어요. 따로. 터보 샤프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화가 지금 테스트 중인 엔진은 드론용 5,500파운드 터보팬, 드론용 10,000파운드 터보팬, 헬기 1,400마력 터보 프롭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한화 사업단장이 왜 헬기인데 이걸 터보 샤프트가 아니라 터보 프롭이라고 했을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터보 샤프트와 터보 프롭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90% 이상 유사합니다. 그런데 헬기라고 앞에 말을 한 이상 당연히 터보 샤프트라고 해야죠. 헬기는 터보 프롭이 아니니까. 터보 프롭은 이제 그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요. 네.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서 바로 이렇게
회전축이 튀어나와서 이 회전축에서 바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터보 프롭이에요. 이 터보 프로펠러. 예. 그런데 헬기는 회전축이 나와서 이게 뭐 꾸불꾸불 해갖고 이렇게 기어박스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로터가 여기서 돌아가잖아. 거긴 헬기에서 돌아가는 건 프로펠러라고 안 그러죠. 로터라 그러죠. 회전이. 그래서 이건 이렇게 올라가서 얘는 그냥 터보 샤프트라 그래요. 헬기에선. 한 90% 이상 비슷해요. 터보 샤프트랑 터보 프롭은. 90% 이상 비슷한데 헬기라고 해놓고 이 양반이 말할 땐 터보 프롭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저는 거기서 이 양반 뭔가 좀 감추는 게 있구나. 그래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 제가 보기엔 뭘 감추고 있냐. 아마도 우리의 무아브 때문에 그렇다. 무아브가 지금 발표된 건 1200마력 터보 프롭을 쓰거든요. 1400마력짜리를 1200마력으로 운영하면 되지. 나머지 200마력은 전기 왕창 끌어서 쓰면 되지. 이게 정찰이니까 전기 많이 쓸수록 중요하거든. 또 전기가 많고 마력수가 좋으면은 전기도 많이 쓸 수 있고 좀 더 무거운 정찰 장비를 싣고 뜰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헬기라고 말하는 1400마력 터보 프롭이라고 표현한 게 이게 무아브에서 먼저 쓰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프롭이라는 용어가 툭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다. 원래 헬기라 그러면 터보 샤프트라 그랬어야 됩니다. 예.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예. 최근 들어서는 그 무인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10,000파운드 터보 무인 정찰용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헬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급 터보 프롭 엔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금방 들으셨죠? 터보 헬기에 들어가는 1,400마력 터보 프롭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헬기에 들어간 건 터보 샤프트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아브용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예. 무아브 엔진 어디서 구했냐 이거지. 그게 1200마력인데. 못 들여와요. 물론 제가 KF-21 보라매의 보조 동력 장치라는 APU도 독자 개발했고요. 수리온 엔진에 들어가는 APU도 독자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해온 전투기용 엔진에 관련된 대형 장수명 엔진에 대한 설계 능력이 아직 없고요. 초제 기술도 아직 없습니다. 네.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실 거예요. 다음번에 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죠. 이 한화의 이 사업단장님이 말씀하신 거. 예, 이 드론용 5,500파운드 터보팬 만들고 있다. 드론에서 사용하는 것 치고는 큰 편에 속합니다. 이게 RQ170 이게 지금 항모에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센티넬 지금 이 그림 크잖아요. 얘가 초기 모델이 5,000마력 썼어요. 가렛 TFE731이라는 엔진입니다. 드론용 10,000파운드 터보팬. 예, 이 10,000파운드 터보팬이면 이게 지금 여기 그 항모에서 뜨고 내리는 이 주유하는 거 스팅레이. 얘가 롤스로이스 A3007인데 얘가 930km까지 연료 7톤 이상 배달하는 애거든요. 얘가 10,000파운드 정도 되는 거 쓰고요. RQ170 센티넬 후기 모델이 GE-TF34 10,000파운드급을 썼습니다. 향후 고급 전투 드론은 드라이 15,000파운드 이상 터보팬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GE414급 정도 되거나 그거보다 더 출력이 큰 걸 쓸 거예요. 고급 전투 드론. 그러니까 아까 하나 사업단장이 무인 전투기라고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게 좀 그 F-16 비스타 AI 모델 미국 지금 이 F-16 퇴역시키면서 이 F-16을 다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거든. 여기 이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좀 모르는 그 밀리터리 평론가들도 가끔 그런 소리 하고 유튜브에서 또 그것 때문에 댓글 쓰시는 분도 그런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비행기나 다 옛날 비행기를 전부 F4 퇴역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드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못 만듭니다. 이게 되려면 엔진의 그 비행기의 모든 부분이 디지털로 제어되는 비행기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명령을 때렸을 때 디지털로 명령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상태를 또 디지털로 보고해 와야지. fly by wire라 그러거든요, 이걸. 혹은 fly by data. 0101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모터가 됐건 엔진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전부 그거가 돼야 드론으로 개조할 수 있어요. F-16 중에서는 그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후기 모델들이. 초기 말고 후기 쪽으로. 우리가 아마 그게 될 거예요. 플라이바이와가 돼 있을 거예요. F-16이. 그래서 그게 돼 있는 것들은 무인기로 개조가 가능해요. 무인기로. 그런데 록히드 마틴이 그러한 개조를 우리 마음대로 그런 마개조를 하는 거를 허락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기라는 게 한 번 샀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운영한다. 그런 게 없어요. 무기는. 그 잘못 말 안 들었다간 그 다음에 부품 안 주면은 그냥 고철되는 거니까 내려앉아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헬기에 말하는 이제 1400마력 터보 프랍이든 터보 샤프트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터보 프랍으로 해서 무하브 띄우고 이걸 헬기용으로 터보 샤프트로 또 앞에 좀 바꾸면 출력단을 좀 바꾸면 이게 뭐가 되냐. 이건 이제 그 우리 LAH 헬기 같은 거에 끼울 수가 있죠. 근데 거기 유인이어서 함부로 못 끼우고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겠죠. 그러나 무인 헬기를 만들면 끼울 수가 있죠. 이러면 무인 헬기 측은 대형 헬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MQ-8C 노스록 그루만이 만든 장기체공 함상 운영 정찰 무인 헬기 그게 800마력밖에 안 돼요. 그럼 1400마력이면 상당히 센 놈이야. 세면은 나머지 가지고 뭐 하면 돼? 전기 만들어서 쓰면 돼요. 전부 다 게임은 전기 게임이야 이제. 그래야 전자장비를 많이 돌리니까. 거기다가 이걸 만약에 2대를 써서 2800마력을 해갖고 무인 헬기를 만든다. 그러면 대잠 작전에 쓸 수가 있죠. 대잠 작전은 뭐 이렇게 싣고 나가야 될 짐이 좀 많아요. 무장이. 어뢰 같은 것도 싣고 나가야 되고 뭐 소나보이도 싣고 나가야 되고 복잡해요. 무장들이. 대잠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수중에 내려가지고 그 저기 뭐야 그 소나 장비를 물속으로 내려서 듣고 다닐 수도 있어야 되죠. 질질 끌면서 예인식으로 잠수형 소나 장비를. 그래서 대잠은 파워도 좋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니까 대잠은 이런 거 2개 정도 써서 대잠 무인 헬기 만들면 이제 뭐 아주 좋죠. 예.